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요, 마치 미래에서 한번 살아보고 돌아온 사람처럼 자신의 성공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분입니다. 무자본 창업가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가가 되고 이제는 AI 사령관으로 불리는 남자 강태준 대표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가본 것처럼 설계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분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운을 기다리거나 세상이 바뀌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정해진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모든 단계를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전략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변화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왼쪽은 용산의 한 다리 위에서 정말 막막해하던 가진 것 없던 시절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가이자 AI를 지휘하는 비즈니스 사령관이 된 모습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첫 번째 승부수를 들여다볼까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 어떻게 코레일 같은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서울의 심장부 용산 땅 3,000평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에이 그게 말이 돼? 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놀라운 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치밀했죠. 첫째, 군대에서 참모장교로 일했던 경험, 이걸 100% 활용합니다. 공무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언어와 논리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내요. 둘째, 나 혼자서는 신뢰를 주기 힘들겠다. 이걸 정확히 알고 기존에 있던 교육기관이랑 손을 잡습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밖 사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래의 기술, 협상의 기술을 배우려고 전문가 멘토링까지 받습니다. 와, 진짜 빈틈이 없죠? 이 모든 준비 끝에 그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코레일 입장에선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 이게 뭐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가 가져갈 수익이었습니다. 다들 50대 50, 60대 40을 외칠 때 그는 단 20%만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경쟁자들은 다들 저 사람 바보 아냐? 이랬겠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8대2 갬빗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눈앞의 수익 80%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대신 돈으로 살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땅이라는 핵심 자산과 신뢰라는 무형 자산을 얻는 거죠. 사실상 미래 전체를 산 거예요, 이 전략 하나로. 자, 그럼 이 작은 발판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으로 커나가는지 그 놀라운 확장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확장 방식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리더가 먼저 그 영역을 정복해야 사업의 영토도 넓혀진다. 이 원칙이었죠. 본인이 직접 천장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자격증을 다 따버립니다. 말 그대로 CEO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근데 사업이 커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타워 크레인 교육도 하고 싶은데 아는 전문가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두 번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돈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어요. 그가 내놓은 해법은 바로 기술 품앗이였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돈으로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천장 크레인 기술 가르쳐 줄게. 대신 당신들은 우리한테 타워 크레인 기술 좀 가르쳐 줘. 이렇게 지식과 지식을 맞바꾼 거예요. 비용은 제로, 성장은 함께.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승승장구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걸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이럴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정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기회다. 그 위기는 바로 용산 재개발이었습니다. 사업의 심장부였던 5,000평 땅을 몽땅 잃게 된 거죠. 보통은 여기서 망했구나, 끝이구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8대2 갬빗으로 쌓아둔 신뢰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코레일이 먼저 걱정 마라, 우리가 부평이랑 평택에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정부에서 국비 지원 교육을 엄청나게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사업장 하나 잃을 뻔한 위기가
학교 4개를 거느린 전국구 사업체로 크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성공은 계속됐지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번아웃이었죠. 이 피할 수 없는 위기는 그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더로 진화하게 만듭니다. 그럴만도 했어요. 나이 48에 교육기관만 3개가 넘고 스포츠센터에 키즈카페, 코딩학원까지, 심지어 제주도랑 평택 부동산 투자까지 혼자 다 챙겼으니까요. 결국 몸이 버텨내질 못한 거죠.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1년 동안 제주도로 떠나요. 근데 이게 단순한 휴식이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를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새로 깔듯이 자기 자신과 사업 시스템 전체를 리부팅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1년이 그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전까지가 모든 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지휘관이었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게 설계하는 AI 사령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비즈니스 안에서 24시간 허덕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밖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자가 된 거죠. 그럼 그의 새로운 사령부, 그 핵심 참모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인공지능들이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AI를 최고의 전문가처럼 활용해요. 예를 들어 논리적인 기획이나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땐 챗GPT한테, 시장 분석 같은 시각 자료가 필요하면 제미나이한테,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한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땐 클로드에게 맡기는 식이죠. AI를 자기 휘하에 유능한 참모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엄청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핵심 원칙들은 과연 뭘까요? 그의 성공 청사진에서 4가지 핵심 원칙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더 큰 미래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내주는 8대2 갬빗. 둘째, 돈이 없을 땐 지식을 화폐처럼 활용하는 기술 품앗이. 셋째, 위기가 닥치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확장할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나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지 말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로 진화하라는 것. 이 4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성공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엿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 미래의 설계자로 살고 있습니까?